안녕하세요, 정코리타입니다. 오늘은 뉴로랩스의 협찬을 받아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혈당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참고한 자료는 ACSM이라고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운동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뇨병 환자가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혈당 조절 및 전반적인 건강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 다들 아시죠?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빠르게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뛰는 거, 수영, 조깅, 지속적으로 심박수를 올릴 수 있는 운동들을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을 타는 것도 좋고요. 사이클을 돌리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운동들을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준은 바로 심박수입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최대 심박수이거든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들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8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220 마이너스 자기의 나이를 빼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28살이기 때문에 220에서 28살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220 마이너스 자기의 나이를 해서 나온 숫자의 50%에서 80%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수 측정 같은 경우는 요즘은 너무나 피트니스를 도와주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심박수 측정을 도와주는 그런 피트니스 웨어러블 기계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로 하면 50%를 하면은 대충 90대가 나오고 80대를 하면은 150, 160대가 나오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100에서 150까지의 심박수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50%에서 8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30분 기준도 주 5일 30분 하셔야 되고요. 주 3일 75분 이 권장 시간입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이 혈당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속적으로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에서 3회 정도로 권고되고요. 운동의 강도는 내가 최대한으로 중량의 범위를 1RM이라고 하거든요. 1RM에 최대 중량 60에서 80%를 8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해서 2번에서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당뇨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전 혈당 확인인데요. 운동 전 혈당 수치는 100에서 250이 범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며 이후 갑자기 혈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 피로감이나 과도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고 결국 당뇨병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 강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로랩스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홍구, 바나바잎 추출물, 코엔자임 Q10,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섭취하시면 돼요. 광고를 기약하면서 몇 달 정도 이제 섭취를 해봤습니다. 저는 혈당이 쉽게 오르는 떡볶이, 빵, 떡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꼭 식후에 섭취를 하는 편이고요. 운동과 함께 같이 하시면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홈페이지에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녁으로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먹자마자 바로 튀어왔습니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진짜 하기 싫은 날. 진짜 피곤한 날. 저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은 안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세요? 정말 안 하시나요? 근데 진짜 피곤할 때 있거든요. 진짜 몸 무겁고 진짜 피곤할 때 제가 그런 날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런 날이 있어요. 사이클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이 엄청 좋은 날이 있고요. 엄청 안 좋은 날이 있어요.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서 느슨해질 때가 있거든요. 어디서 드냐면 관절에서 듭니다.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골반 이런 데서 느슨해지고 헐거워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동 범위를 많이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가동 범위를 억지로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릎이 많이 접히게 하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던가 허리를 과하게 숙여내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무릎이 많이 접히고 혹은 허리가 많이 숙여지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스쿼트가 있고요. 데드리프트가 있죠. 이렇게 몸이 무거운 날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혹은 가벼운 무게로 맨몸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떡볶이까지 먹고 왔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걱정되므로 계단을 열심히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로랩스 광고는 잘 보셨나요? 뉴로랩스 광고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포만 유산소와 함께하는 우주 토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INTP
팁이고요. 저와 같은 인팁 인간이시라면 정말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주 끝까지 팽창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있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어디서 본 글인데 INTP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이 필수라고 하더군요. 왜냐면 늘 생각에 잠겨 있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 많다는 것은 정말 매우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면 좋은 생각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 쉽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는 데 있어서 운동이 정말 좋거든요.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뇌 안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팡팡 쏟아져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운동을 하면 즐거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신체 활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1도 못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신체 활동을 1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상호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인생이 이런 겁니다. 근데 뭔 얘기하고 있었죠? 운동하면 도파민 나온다고. 이게 진짜 공짜로 즐거움을 얻는 거거든요. 뭐 어디 여행을 가서 얻는 것도 아니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담배처럼 헤로인 중독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게 즐거움을 얻는 겁니까? 그치만 일정 도파민 나오기까지는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야 얻을 수 있겠지만요. 인간은 왜 건강히 살아야 할까요? 저 또한 열심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지만 요즘은 워낙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연예인들의 부고 소식이 자주 들릴 때마다 정말 외롭고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싶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계속 우울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고 이제 곧 우리는 로봇한테 밀려날 건데 인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더 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박한 의견을 들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투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놔서 그마저도 쉽게 죽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안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지요. 더 이상 전쟁이나 굶주림으로 죽을 일 없이 안전하지만 늘 위협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인정 욕구가 결핍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신체의 안전이 1순위였고 우리 엄마 아빠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1순위였다면 나의 세대로 넘어와서는 어떤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연결, 인정이 아닐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 라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더 고도의 안정감을 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경제 성장과도 맞물리게 되는데 이제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끝났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다들 잘 살게 되어서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하고 사는데 이제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인간을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진상 손님들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주시 공무원이랑 진상 할머니 전화 통화를 봤거든요. 정말 그 공무원의 억울함이 담겨져 있는 목소리. 그 사람은 그냥 공무원일 뿐인데 우리 다 노동자잖아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인간은 사회를 굴리기 위해 존재하는데 또 너도 노동자, 나도 노동자인데 왜 각자의 상황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잖아요. 좋은 분들도 정말 많지만 진상들을 한번 말해보자면 근데 제가 또 안 좋은 기억은 빨리 날리는 초긍정 성격의 소유자라서 딱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전 저의 이 성격이 마음에 들어요. 빠르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나의 능력. 전 정말 대가리 꽃밭인가 봐요. 근데 스트레스 품고 끙끙대고 사는 것보다 대가리 꽃밭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서로 사랑해주자고요.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자고요. 지하철에서 밀치는 할머니들 극혐. 방금까지 사랑하자고 하고 바로 극혐하는 저의 이중성. 근데 제가 왜 자꾸 하늘을 보냐면요. 천장 구경을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것보단 낫죠 뭐. 이 지루한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전 STJ 성격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이런 잡념이 없거든요. 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STJ들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전 STJ들이 굴려주는 안정적인 사회 안에서 푹 묻어가 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건 큰 힘듦이지만 그 사람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거겠죠? 저처럼 대가리 꽃밭들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치만 전 S 성향들과 대화가 너무 안 돼요. 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그들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 20분, 걷기 5분 해서 25분에 유산소를 끝내고 왔습니다. 떡볶이 먹자마자 뛰어나왔다는 거에 의의를 가지며 잘했다.